따스한 오후 햇살이 거리를 비추는 평화로운 시간. 갑작스럽게 여자의 절절한 외침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중년 여성은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듯 그녀를 외면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지나쳤다. 병원에 입원한 딸을 봐야 하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 한 모퉁이에서 지켜보고 있던 박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숙인이었다.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 꽉 쥔 작은 지갑이 그의 전부였다. 박 씨는 여자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받으세요. 그가 내민 손에는 5만 원이 들려 있었다. 이 돈은 불과 몇 시간 전 한 부자에게서 구걸해서 받은 10만 원 중 절반이었다. 박 씨에게는 생존을 위한 소중한 돈이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여자는 깜짝 놀라며 박 씨를 바라봤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갑을 도둑 맞아서 택시비조차 없었는데.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으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병원에 혼자 있을 딸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멀찌감치해서 지켜보던 청년이 있었다. 바로 박 씨에게 10만 원을 준 그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현우이며 한 기업의 사장이다. 그는 박 씨의 행동을 보며 당황했다. 구걸해서 받은 돈을 왜 다시 남에게 주는 거지? 현우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호기심에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박 씨는 여자를 도운 후 남은 5만 원을 손에 쥐고 근처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뒤따라오는 현우의 존재도 모른 채 그는 생필품이라도 사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계산대 쪽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제발요, 10,000 원이 부족해요. 아이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인데.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계산대 앞에서 애원하고 있었다. 계산대 위에는 해열제와 기침약, 그리고 몇 가지 의약품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돈이 부족하시면 필요한 것만 골라서 사세요. 뒤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산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말 죄송한데 10,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다. 누군가는 요즘 사기가 많아서 라며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아예 다른 곳을 바라보며 못 들은 척했다.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빨리 치우세요. 우리도 바쁘다고요. 그는 엄마와 아이를 밀쳐내려고 했다. 아이가 비틀거리자 엄마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이 약은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열이 너무 높아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박 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한숨을 깊게 쉬며 자신의 지갑을 꺼냈다. 남은 5만 원 중 3만 원을 꺼내 엄마에게 내밀었다. 이걸로 부족한 분 채우세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박 씨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이렇게 받을 수는. 아이 약이 급한 것 같은데요. 받으세요. 박 씨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 씨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괜찮아요.
아이 빨리 나아지길 바랍니다. 박 씨는 남은 2만 원으로 작은 빵 몇 개와 우유를 샀다. 그의 하루 식사로는 충분했다. 이 모든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던 현우는 또다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신이 준 10만 원이 벌써 8만 원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이다.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일까? 자신도 어려운 처지인데 왜 계속 남을 도울까? 현우는 박 씨의 뒤를 따르며 더 큰 궁금증에 빠져들었다. 슈퍼마켓을 나온 박 씨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에게 손에 든 빵 몇 개와 우유는 소중한 만찬이었다. 남은 돈은 이제 겨우 몇천 원뿐이었지만 오늘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다는 뿌듯함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박 씨가 빵 봉지를 막 뜯으려는 순간이었다. 박 씨 아닌가?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같은 노숙 처지의 최 씨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최 씨의 얼굴은 더욱 초췌해 보였고 걸음걸이에서 기력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최 씨,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어제도, 그제도 마찬가지고. 최 씨는 벤치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쉬었다. 구걸해봐도 요즘 사람들이 쉽게 돈을 주지 않더라고. 박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배가 고팠고 이 빵이 오늘 하루의 전부였다. 하지만 최 씨의 상황은 자신보다 더 절박해 보였다. 망설임 없이 박 씨는 빵 봉지를 반으로 나누어 최 씨에게 건넸다. 우유도 함께 내밀었다. 뭐 하는 거야? 내가 산 건데. 같이 먹자. 혼자 먹으면 맛없어. 미안하다 정말. 최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빵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빵을 나눠 먹고 있을 때 계속 뒤를 따라오던 현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다가왔다. 궁금증이 폭발할 지경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본인도 어려운 처지시잖아요. 왜 자꾸 남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박 씨는 현우를 보며 놀라는 기색을 보였다. 혹시 자신이 돈을 나눠준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제가 받은 돈을 함부로 써서 화가 나셨나요? 현우는 급하게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전혀요. 그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베풀 수 있으신지. 박 씨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친절은 돌고 돈다고 생각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아닐까요? 최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박 씨 말이 맞아.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인간이지. 현우는 박 씨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철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의 부와 성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순간이었다. 저녁 시간, 화려한 저택의 식당에는 정성껏 차려진 만찬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젓가락조차 들지 못하고 있었다. 박 씨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10만 원을 모두 남을 위해 썼다니. 이런 사람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아들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다가왔다. 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멍하니 있니? 어디 몸이 아프냐? 현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대답했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가슴속에 뭔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혼자 간직하기 어려웠다. 어머니,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현우는 천천히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거리에서 만난 박 씨에게 10만 원을 준 것, 그리고 그 돈으로 박 씨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여자에게 5만 원을 주고 약을 사지 못하는 아이 엄마에게 3만 원을 주고 마지막에는 굶주린 친구와 자신의 마지막 음식까지 나눠 먹더라고요. 어머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왜 우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가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직 뱃속에 있을 때였어. 내 아버지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며 나를 무참히 버리고 떠났어. 회사에서도 출산 휴가를 길게 줄 수 없다며 해고했고,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수입이 끊긴 나는 집세도 낼 수 없어서 집에서도 쫓겨났어. 갓난아이인 너를 안고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지. 추운 겨울이었는데 현우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 그때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따뜻한 음식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지.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기도 했어. 그 사람의 도움으로 조금씩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란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만약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야. 그분의 작은 친절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물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시간이 흘러 연락이 끊겼어. 그분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더라. 다음 날 이른 아침, 현우는 집의 요리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다. 오늘 있는 음식들을 모두 도시락으로 포장해 주세요. 최고급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주시고요. 도시락을 이렇게 많이 어디에 쓰시려고요? 소중한 분들께 전해드릴 거예요. 현우는 어머니와 함께 커다란 음식 상자들을 들고 박 씨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섰다. 공원 근처에서 박 씨와 최 씨,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노숙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어제처럼 서로 구한 음식을 나누며 소박한 아침을 먹고 있었다. 현우가 음식 상자들을 들고 다가가자 박 씨는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어제 그분, 이게 다 뭐예요? 어제 받은 감동이 너무 커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현우가 겸손하게 말했다. 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너무 과하잖아요. 정말 작은 마음입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에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이럴 필요 없어요. 박 씨가 계속 거절하자 최 씨와 다른 사람들도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어제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지켜본 모든 순간들이 제게 감동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때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제 어머니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어제 좋은 일을 많이 봤다고 해서 함께 왔어요. 어머니는 박 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세월이 흘러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그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는 변하지 않았다. 30년 전 추운 겨울밤, 갓난아기를 안고 떨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럴 수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씨도 무언가 낯익은 느낌의 어머니를 자세히 바라봤지만 정확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던 터라 개별적인 기억은 희미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큰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당신이군요. 혹시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30년 전 추운 겨울밤에 갓난아기를 안고 길바닥에 앉아있던 저를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씨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도와서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어머니는 박 씨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주신 따뜻한 음식과 일자리 소개. 그 덕분에 저와 제 아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성공도 지금 이 순간도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주변에 있던 최 씨와 다른 노숙인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적셨다. 30년 만에 이루어진 운명 같은 만남이었다. 어머니는 박 씨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찾고 싶었던 은인을 다시 만난 기쁨과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제발 저희와 함께 가요.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게 해주세요. 박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런 건 너무 과해요. 저는 그때 일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당연한 일이라고요? 현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선생님에겐 당연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저희에겐 인생을 바꾼 기적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서 희망을 주셨어요. 따뜻한 음식뿐만 아니라 괜찮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거든요. 최 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박 씨,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아나? 받아들여. 자네는 평생 남을 도와왔잖아. 이제 내가 도움을 받을 차례야. 박 씨는 여전히 머뭇거렸다. 현우는 선생님, 저희 가족이 은인인 분께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어제 선생님을 보며 깨달은 건 진정한 현우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박 씨의 다른 손을 잡으며 애원했다. 30년 동안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제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박 씨는 두 사람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도움을 받는 것은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다. 현우는 사업에서도 박 씨의 철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익만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 어머니는 매일 박 씨에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고 박 씨는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며 겸손해했다. 그리고 최 씨를 비롯한 거리의 친구들도 정기적으로 이 따뜻한 가족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서로를 응원했다.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친절이 돌고 도는 진정한 의미였다.